자, 우리 진도 나갈게요. 현대미술사조 아는 척하기 이어서 앵포르멜까지 했죠. 추상 표현주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번 주까지 모더니즘이었거든요. 대략 19세기 후반으로 많이 보니까 이탈리인상주의, 세잔 그쯤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대략 한 1950년도, 60년도까지.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영향 줍니다. 모더니즘. 왜냐면 모던한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특징, 뭔가 공식적이고 아카데미카하죠. 되게 복잡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안척하려면 엘리트 중심적이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반대예요. 탈모더니즘. 아니 너무 엘리트 중심적이고 그림이 난해하고 이게 뭐야? 진짜 일반인들은 꺼지란 얘긴가? 그림 보지 말란 얘긴가? 아 너무 식상하다. 따로 노는데? 이런 반감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구별하기 딱 좋은 사례 들게요. 느낌 탁 옵니다, 바로.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르꼬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라고 합니다. 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현대 아파트의 조상이에요. 이분 덕분에 아파트 지금 있는 거예요. 명언 중에 하나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오로지 기능성입니다. 살기 위한 기능성. 장식 다 무시하고 그 열맞춰 이런 거예요. 패턴. 규칙 깨면 안 돼. 완전 정렬해야 되고 각 맞추고 틀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모던한 디자인 되게 좋아해요. 뭐 튀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블랙하고 그레이만 입잖아요. 이제 구별해 볼게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아 지겨워. 이 규칙 틀에 갇혀 있어. 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사조가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프랭크 게리 여기 빌바오의 구겐하임 만드신 천재 건축가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제 시기로 따지면 그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키워드가 해체예요. 해체. 비이성적이고 일률적인 거 거부하고 그래서 다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중적인 요소가 각광받는데 그래서 팝아트가 대표적인 산물이고 꼭 그림만 그려야 되나 비디오 아트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된다고 좋은 사례로 보고 음악에서는 그 힙합, 랩 뮤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된다고 많이 이제 보더라고요. 해체주의 건축 보면 약간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건축은 원래 이래야 된 거 아닌가? 그 틀을 깨버리니까 보는 사람에게 좀 재미를 주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축이 될까? 그런 느낌? 그 대표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네오다다가 있습니다. 1957년도. 원래 팝아트 먼저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팝아트 사이에 네오다다를 먼저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이전에 미국식 모더니즘의 대표 산물이 추상 표현주의. 숭고함 드립 패턴 그 아티스트 누구죠? 바넨 뉴만. 숭고함 그린다는데 액션 페인팅 막 어려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끼리는 되게 뭔가 막 있는 척해. 짜증나. 너무 난해함에 대한 반감이에요.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액션 페인팅의 자유분방함, 막 그리는 그런 스케일감에 영향받았는데 숭고함은 좀 아니지 않냐? 너무 있어 보인 척한 거 아니야? 뭐야? 거기에 벗어나서 일상적인 이미지를 주로 표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엘리트 중심적인 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다다이스트로 제일 유명한 소병기 아티스트 뒤상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 다다로 이제 많이 불리죠.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제스퍼 존스인데 제스퍼 존스는 팝 아티스트로도 많이 불리는데 그 팝아트의 약간의 시초이기도 하죠. 예, 앤디 워홀이 제스퍼 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번에 그 깃발 성조기 하나만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좀 지루하실까봐 세 개 깃발이라고 해서 레이아웃이 연달아 있는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이라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성조기를 그린 거죠. 다다이즘의 그 두상도 꼭 아트란 거를 예술이란 거를 꼭 막 기교 있게 그려야 되냐 창작해야 되냐 원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어떻냐 되게 쿨하게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성조기 자체를 작품화할 생각을 이전에 이렇게 쿨하게 할 생각을 못했죠.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 별게 아니에요. 제스퍼 존스가 꿈을 꿨는데 애국자였나봐. 군대 갔다 왔잖아요. 또 이분 그 한국전쟁 파병했어요. 성조기가 나오는 꿈을 꿨대. 아무튼 그래서 영감을 받았대요. 성조기 그린 이후에 대박이 났다. 그 앤디 워홀 캠벨 스프에 영감을 줬을 거예요. 페인팅된 청동. 이게 그대로 원래 있는 공산품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그 마르셀 주상이 이전 예술가들처럼
창조를 하지 않았죠. 있는 병기에다가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담았죠. 셈이라고. 영감을 받았죠. 있는 그대로 공산품 그대로 재현하면 어때? 그래서 이것도 팝아트이죠. 네. 그러면서 뭐 네오 다다에 뭐 속하기도 하고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 제스퍼 존스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그 어머니와 친척들 집을 막 전전하고 다녔대요. 이분이 레오 카스텔리라는 갤러리 소유자의 눈이 들어오면서 개인전 열어줬거든요. 이때부터 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스타가 된 계기가 있어요. 네, 돈 많은 분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지도 시리즈도 유명하고 주 이름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뭐 네오 다다이즘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전통에 대한 반감, 기존 예술에 대한 그 거부, 반항, 이게 다다이즘이잖아요. 장난, 쿨하게 미친 척하면 놀아볼까, 이게 다다이즘의 원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성조기, 그 다음에 요 깡통, 막 그린 요 지도 어이없어 보이지만 다다이즘의 정신이 이런 건데 막 그리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다이즘의 핵심은요, 그냥이에요. 논리 같은 거 없습니다. 다다라는 말 자체가요,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우연히 그냥 다다가 된 겁니다. 이유 없어요, 다다. 이건 꼴라주와 아상블라주죠. 뭔가 이제 박제된 독술이니까 그 폐품들, 인쇄물들 이걸 다 종합적으로 섞어서 같이 페인팅하는 거. 이걸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분. 평면적인 이런 구성에서 벗어나서 3D와 2D를 아예 합쳐놓은 거죠. 대표적인 다다이스트 중 한 분이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아니라 라우센버그죠. 제스퍼 존스와 베프죠. 인쇄물, 폐품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많이 칠하세요. 핫 이슈였어요. 그 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고인을 이렇게 작품으로 소재로 삼아도 될까? 케네디를 기리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크 스크린, 프린팅한 케네디 사진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반은 또 콜라주죠. 콜라주와 섞어서 그때가 달 착륙할 때였나? 그때 가장 큰 이슈화된 사건을 같이 붙이고 비평가 칼빈 톰킨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따르면요,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보통 화가들이 캔버스 세워놓고 그리잖아요. 이젤에 그게 아니라 여러 개, 네다섯 개 캔버스를 깔아놓고 동시에 그렸대요. 그리다가 좀 고민하고 그리다가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작 같이 그렸다라는 거죠. 사이 투암블리하고 셋이 같이 어울렸던. 그 다음에 누버 레알리즘인데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미국에 네오 다다이즘이 있다면 유럽에는 누버 레알리즘이 있다. 성향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추상 표현주의, 유럽의 앵포르멜 등의 반감에서 대응해서 일어난 운동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 공업 제품의 단면이나 일상적인 오브제를 그대로 전시하거나 작품화하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쿨하게 직접 그걸 작품화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방법적인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스케일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퍼포먼스가 더 강해요. 임팩트도 좀 세다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그 이브 클라인 이전부터 가끔 언급했는데 종합 아티스트라서 어디 사조에 속하는지는 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누버 레알리즘의 대표 아티스트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앤스로퍼머트리라고 해서 인체 측정 시리즈로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그리고 이브 클라인 블루 IKB였나? 이 특허도 만들었죠. 사업 파트너와 개발해서 울트라마린 계열의 색깔을 특허화했습니다. 이 색깔하면 이브 클라인의 작품이란 게 되게 강하게 인식되도록. 근데 이브 클라인이 그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여인을 그대로 붓으로 사용해 버렸거든요. 몸으로 페인트 찍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나요? 너무 그린 것처럼 너무 또렷해서 인위적인데?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하는 영상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누버 레알리즘이 일상적인 오브제를 그대로 전시한다고 그랬죠. 이전에 있는 붓이 아니라 인간 붓으로 쓴 거예요. 인간 페인팅이죠. 지금 약간 퍼포먼스한 아티스트들이 약간 미친 척 하면서 몸에 물감 뿌리고 막 이렇게 바닥에 뒹굴잖아요. 그거의 원조입니다. 그런 거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식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전에 이런 분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새로운 게 없는 거죠. 현대 예술가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온갖 미친 짓들을 이전에 다다이스트들이나 네오 다다이스트 혹은 누보 레알리즘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미 많이 해놨거든요.
규상이 이미 소변기에 사인해버렸는데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뭘 해도 그렇게 새롭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미친 짓을 다 해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거 퍼포먼스거든요. 누드 모델이 스스로 물감을 바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브 클라인이 이렇게 페인트를 발라주기도 하는데 이게 또 공연 퍼포먼스기도 해요. 그 바이올린 그 연주자들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20분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정적이 흐르는 시간. 근데 이런 공연 퍼포먼스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클래식 공연할 때 침묵의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이브 클라인의 이 공연 퍼포먼스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더 예술이죠. 네. 이브 클라인은 요 작품 자체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행동 전시 관람객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갖다가 붓으로 찍는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요거를 아트로 시도했다는 거 이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이 사람 제대로 미쳤죠. 이래야 아티스트 합니다. 이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떨어져도 죽을 각오하면서 놀겠다 이런 거죠. 이제 사진 합성이고 연출된 사진이고 밑에 근데 유독 유단자들이 밑에 천으로 올려놓고 받아주고 있었어요.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합성한 겁니다. 예, 멀쩡한 사진에다가 요거를 이제 합성해서 용감하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연출한 거죠. 다다이스트죠 이 사람 완전히. 다다이즘 성향이 강한 누보 레알리즘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 되게 재밌습니다. 그 미국의 그 네오 다다이스트하고 좀 뭐가 다르냐면 소재의 차이거든요. 스케일이 좀 커요. 이 사람도 이 퍼포먼스고 이 미술관 전체 공연 쇼가 예술인 거고 이 사람은 전시장 안을 쓰레기 더미로 다 채워놨어요. 아르망이라는 또 다른 누보 레알리즘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이분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재밌죠? 재밌죠 이 사람. 스케일이 크다 그랬죠 아까 이 사람들. 제대로 미친 척하면서 노는 아티스트들. 와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이거 제작비 엄청났겠는데요. 나르망 재밌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계에 이 전시 초대권 초청해놓고 갤러리가 쓰레기 더미 다 채워져 있어요. 되게 웃기겠다.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자체가 예술인 거예요. 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이거 의역하면 장기 주차하잖아요. 롱텀 파킹이래. 장기 주차했죠. 왜냐면 차 못 빼니까. 이제 이상한 아트 하려면 최소한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 감동도 재미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요즘 현대미술 아티스트들 그거 어려워요. 제대로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죠.